사람은 누구나 나이 들면 그저 조용히 여생을 보내야만 하는 걸까? 그렇지 않다. 말하고 싶지만 사람들의 시선은 차갑다. 그 나이에 무슨 주책이야? 마치 늙음이 죄라도 되는 양. 노인이 새로운 인연을 맺고 남은 삶을 바꿔 나가려는 마음을 쉽게 비웃는다. 그녀 역시 그러했다. 70평생 남편과 아이들만을 위해 헌신했던 여자. 이름 석자보다는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로 불리며 살아온 세월. 그리고 이제는 모든 책임에서 벗어나 조금은 늦은 자신만의 삶을 찾아가고자 했다. 그러나 그 선택 앞에 돌아오는 건 자식들의 걱정 섞인 반대와 냉소뿐이었다. 엄마답지 않다. 그 나이에 무슨 욕심이냐? 그들의 말이 날카롭게 가슴에 꽂혔다. 그러나 한편으론 물었다. 정말 내가 바라는 삶이 잘못된 걸까? 이제라도 나를 위한 시간을 살아가고 싶다는 그 작은 바람은 정녕 나이로 인해 포기해야만 하는 것일까? 이야기는 그렇게 그녀가 조심스레 꺼내든 자신의 삶을 향한 첫걸음에서 시작된다. 서울을 떠나 태안으로 내려간 곳이, 그리고 그곳에서 만난 한 남자와의 인연이 그녀의 인생 마지막 장을 조용히, 그러나 뜨겁게 써내려가기 시작한다. 엄마, 이제 나이도 있는데 왜 사람들이 엄마더러 노망났다고 하는지 아세요? 그렇게 생각하는 건 너희들이지. 내가 아니야. 이제는 나도 내 인생 좀 살자. 엄마, 언제 엄마 인생 안 사셨어요? 꼭 옆에 누가 있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혼자서도 잘 살아오셨잖아요. 앞으로 얼마나 남았다고요? 운명이야. 그게 아니라 너희한테 유산 안 줄까 봐 그러는 거 아니냐? 그리고 내가 내일 죽니? 꼭 어서 죽고 돈 내놓으라는 것 같네. 엄마, 왜 말을 그렇게 해요? 우리가 꼭 나쁜 자식들 같잖아요. 어쩌다 이런 대화가 오가게 된 것일까? 할머니 고시는 생각했어. 70세의 나이. 아들, 딸의 말처럼 어쩌면 남은 날이 얼마 안 남았을 수도 있는 나이. 그렇다고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아갈 순 없는 걸까? 아니, 이 나이에 재혼을 한다는 게 평범하지 않다는데. 그러면 이 나이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평범한 걸까? 이야기의 시작은 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나 충청도로 내려가려 한다. 충청도? 거길 왜요? 다짜고짜 하신 말씀에 아들이 놀라 물었다. 이사하시겠다고요? 그래. 이제 너희도 자리 잡고 잘 살고 있고 나도 한적한 곳에서 숨 좀 돌리면서 살고 싶다. 거기 연고도 없으시잖아요. 고시의 고향은 서울. 지금까지 한 번도 서울을 떠나 살아본 적이 없었다. 그러니 아들은 당연히 의아해했다. 충청도 어디로 가시게요? 태안이 좋을 것 같더라. 바다도 있고. 근데 엄마가 어떻게 시골에서 사세요? 괜히 갔다가 고생만 하시지. TV 안 보셨어요? 왜 못 살아? 거기도 있을 거 다 있더라. 그리고 병원이랑 시장만 있으면 됐지. 서울은 복잡해서 싫다. 아들은 고씨가 정말로 이사를 갈 거라곤 생각하지 않고 웃어 넘겼다. 어디서 살지도 대충 알아봤어. 그럼 이 집은? 고씨는 20년 전에 남편이 죽은 뒤 이 집에서 아들과 딸을 졸업시키고 시집 장가도 보냈다. 그리고 쭉 이 집에서 혼자 살았다. 이 집에서 산 세월이 30년 가까이 되었다. 사실 얼마 전에 집을 내놨었는데 살 사람이 나타나서 계약서도 써놨다. 그제야 고 씨가 진심인 것을 안 아들은 눈을 크게 뜨며 물었다. 얼마에 파셨는데요? 그게 왜 궁금하냐? 그냥 많이 올랐다는 것만 알아라. 30년 전에 분양이 안 되어 헐값에 샀던 집. 이젠 어마어마한 금액이 되어 있었다. 아니, 그래도 이 집은 갖고 계셔야죠. 서울 집값은 세월이 지나면 계속 오를 텐데. 지방에 집 사면 바보예요. 여기서 더 올라봤자 뭐하냐? 나 죽을 때 이 집 끌어안고 관에 들어갈 것도 아닌데 이 집 팔아서 나온 돈으로 태안에 전원주택 한 채 사고 대출 끼고 원룸 건물도 한 채 사서 월세 받는 돈으로 죽을 때까지 편히 살다 가련다. 아들은 떨떠름한 표정을 지었다. 그래도 그건 너무 경솔하지 않아요? 걱정 마라. 너희한테 1억씩 주고 갈 테니까. 아니, 돈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엄마 걱정돼서 그렇죠. 하지만 아들은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기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갑자기 큰돈이 생기는 것에 얼떨떨한 듯 했다.
엄마 생각이 그렇다면 그렇게 하세요. 주말에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 되죠. 그렇게 멀지도 않네요. 그렇게 고 씨는 평생 살던 서울을 떠나 태안으로 향했다. 바닷가 근처에 아기자기한 텃밭이 있고 정원도 있는 집. 고 씨가 평생 꿈에 그리던 집이었다. 다만 남편이나 아이들과 함께 온 것이 아닌 자신 혼자만의 꿈이었지만 베란다를 열면 늘 바퀴 소리, 경적 소리, 사람들의 고함 소리만 들려오던 서울과 달리 이곳에서는 새소리, 바람소리, 파도 소리가 들렸다. 공기도 서울에 비해 맑고 청량했다. 처음 해보는 전원 생활은 무척 달콤했다. 물론 처음 한 달 동안만 말이다. 제가 그럴 거라고 말씀드렸죠. 이런데 내려와 살면 옆집하고 농사지은 채소도 바꿔 먹고 그럴 줄 알았지. 옛날 같지 않아서 요즘에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너희는 언제 내려올래? 이번 주에는 바쁘고 다음 주나 다다음 주쯤에 한번 내려갈게요. 마당에 나가서 텃밭을 들여다보고 꽃에 물도 주고 잡초도 뽑고 나면 오전 시간이 훌쩍 지나가. 하지만 문제는 오후부터는 할 일이 전혀 없다는 것. TV를 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아는 사람 하나 없는 이곳에서 지내는 것이 이리도 심심할 줄은 몰랐다. 그러지 말고 마을 사람들과 좀 어울려봐. 예? 옆집 사는 사람은 인천 사람이라서 주말에만 가끔 와서 얼굴 보기도 힘들고. 그런 사람들 말고 거기 주민들이랑 어울려야지. 노인정 같은 데 가보는 게 어때? 노인정. 그런데 가는 건 좀 그렇지 않니? 그래야 친구도 사귀고 하지. 생각해 볼게. 하지만 다음 주가 되어도, 다다음 주가 되어도 아들이나 딸은 바쁘다고 내려오질 않았다. 결국 고 씨는 아들 말대로 노인정을 방문하게 되었다. 마을 입구에 있는 노인정은 시설도 깔끔하고 바다가 보이는 곳이었다. 남들은 마을 발전 기금 때문에 이웃들과 갈등도 생긴다는데 다행스럽게도 고 씨의 마을은 그런 것이 없었고 오히려 외지에서 온 고 씨에게 친절했다. 하지만 가질 수 있는 유대감이 없었기에 고 씨는 마음을 탁 터놓고 친밀하게 지내기는 어려웠다. 겉도는 고 씨의 마음을 바꿔준 것은 바로 어떤 할아버지였다. 김 씨 할아버지가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다. 서울에서 오셨다고요? 네, 고향이 서울이에요. 젊었을 때 화곡동에 살았어요. 고 씨는 동양인 김 씨 할아버지가 무척 반가웠다. 저도 그 근처에서 산 적이 있어요. 김 씨 할아버지는 올해 75세. 아들 둘은 다른 지방에 살고 있었고 부인과는 사별한 지 오래였다. 그런 가정사도 고 씨와 비슷한 점이 많았다. 그래서 고 씨와 김 씨 할아버지는 빠르게 가까워졌다. 김 씨 할아버지는 노인정에서 단연 인기가 많았다. 유쾌하고 신사다운 성격. 그의 주변에는 항상 사람들이 끊이지 않았다. 김 씨 할아버지 덕분에 고 씨도 노인정에 적응하고 사람들 사이에 녹아들 수 있었다. 얼른 나와요. 버스 놓치겠다. 주말엔 둘이 함께 등산을 했다. 무릎이 좋지 않아 높은 산은 못 올라도 옥녀봉 정도는 정상까지 올라갔다 올 수 있었다. 김씨 할아버지가 아니었다면 혼자서는 꿈도 못 꿨을 일. 지금쯤 소파에 누워 TV 나 보고 있었겠지. 힘들면 잠깐 쉬었다 갈까요? 아니에요. 올라가서 물 한 잔 마시면 돼요. 그래도 나오니까 좋죠? 그렇네요.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새 지저귀는 소리, 나뭇잎이 서로 부딪히는 소리, 서울에서 듣던 자동차 바퀴 소리와 경적 소리와는 차원이 다른 평화. 비로소 콘크리트 도시를 벗어나 자연으로 돌아온 듯한 느낌이었다. 내가 이러고 싶어서 내려온 거였는데 덕분이에요. 서울에서도 이렇게 활기차게 생활해 본 적 없는 것 같아요. 매주 오면 되죠. 뭐가 어려운 일이라고. 내려가서 막걸리 한 잔 마시면 아, 이곳이 천국이구나 할걸요. 고시의 하루는 그 어느 때보다 활력이 넘치기 시작했다. 매일같이 노인정에 갔고 그곳엔 늘 김씨 할아버지가 있었다. 그에게서 바둑도 배우고 농사 짓는 법도 배우며 시간 가는 줄 몰랐다. 어느 날 고씨가 딸과 통화하는 날이었다. 그래서 오늘 그 양반이 와서 텃밭에 비닐도 씌워줬어. 나중에 이거 나면 너도 좀 보내줄까? 신나서 말하는 엄마에게 딸이 웃으며 말했다.
엄마, 요즘 자꾸 그 아저씨 얘기만 하는 게 수상한데? 뭐가 수상해? 아니, 언제는 심심하다고 다시 서울 오고 싶다고 하더니 요즘엔 그런 말도 안 하고 맨날 노인정, 그리고 그 김씨 아저씨 얘기만 하잖아. 남자친구 생긴 거야? 그러자 고 씨가 펄쩍 뛰며 말했다. 얘는 남자친구는 무슨 이상한 소리 하지 마. 주책 맞게 무슨 남자친구야. 그렇게 펄쩍 뛰니까 더 수상한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할 거면 끊어. 그렇지만 그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말이 되는 소리가 되기까지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김 씨는 꼭 서울댁만 챙겨주더라. 내가 뭘. 지금도 서울댁 고구마 까주고 있잖아. 노인정 할머니가 하는 농담에 김씨 할아버지가 뒤통수를 극적였다. 고시도 왠지 모르게 얼굴이 붉어졌다. 나이 70 먹고 이런 농담에 의연하게 대답하지 못하고 볼만 빨개졌다. 해가 질 무렵 고시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지금 가려고요? 네, 해지기 전에 가려고요. 잠깐 기다려요. 나도 가야겠다. 김씨 할아버지도 고시를 따라 일어나 모자와 외투를 챙겼다. 노인정에 있던 노인들이 둘을 보며 킥킥 웃었다. 별뜻 없이 재미로 야유하는 거였지만 고시는 괜히 부끄러워져서 후다닥 노인정을 빠져나왔다. 뒤따라온 김씨 할아버지가 옆에서 천천히 걸었다. 노을이 물든 바다를 배경 삼아 마을을 걷는 두 사람. 어디선가 새 지저귀는 소리와 파도 소리가 어우러지며 마음을 은근히 부풀게 했다. 그렇게 감상에 젖어 있을 때 김씨 할아버지가 입을 열었다. 이 동네 사는 건 나쁘지 않죠? 그렇네요. 사실 무작정 내려와서 잠깐 후회도 했는데 지금은 좋아요. 서울에서는 이런 여유가 없었으니까. 서로의 집이 갈리는 골목에 서서 김씨 할아버지가 품에서 무언가를 꺼내 건넸다. 사박사박 걸어가면서 읽어봐요. 두 번 접혀 있는 하얀 종이였다. 펼쳐보니 짧은 손글씨가 담긴 편지. 시작을 함께하진 못했지만 인생의 마지막에 서로 의지할 것이 되고 싶습니다. 천천히 아름답게 저무는 노을처럼 우리 함께 저물어 갑시다. 김준배로부터. 짧은 편지가 고시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남편이 죽고 아들, 딸도 모두 출가시키고 홀로 산 세월이 벌써 10년을 훌쩍 넘었다. 젊었을 땐 먹고 사느라 바빴고 나이가 들어서는 모든 과제가 끝난 듯한 기분으로 살아왔다. 한없이 외로웠던 삶.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생각해주는 게 몇십 년 만이었다. 이 나이에도 이렇게 가슴이 따뜻해질 수 있다는 게 신기했다. 비록 젊었을 적처럼 활활 타오르는 사랑은 아니었지만 은은하게 타오르는 작은 불꽃. 그 불꽃이 고시의 마음속에서 피어났다. 그것은 사랑일 수도 있었고 같은 처지에 놓인 동지일 수도 있었지만 그 모든 감정은 결국 비슷한 결을 지니고 있었다. 앞으로 남은 날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죽는 날까지 외롭지 않게 서로 의지하며 산다면 고 씨도 김 씨도 조금 더 충만한 인생이 될 것 같았다. 둘은 금세 좋은 사이로 발전했다. 하지만 삶이 눈에 띄게 크게 달라진 것은 아니었다. 다만 고 씨의 마음이 이전과는 전혀 달라졌다. 하루하루가 설렘으로 가득했다. 서울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은 이제 더 이상 들지 않았다. 그 사실은 곧 아들과 딸에게도 알려지게 되었다. 어느 날 고 씨의 집에 놀러 온 딸이 고 씨와 김 씨가 주고받은 편지를 발견한 것이다. 처음엔 충격을 받은 듯 말이 없던 딸. 하지만 이내 엄마가 외롭지 않다면 잘 지내보라고 했다. 그렇게 끝났다면 행복한 결말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인생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다. 어느 날 김씨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전원주택에 살면 늘 집도 고쳐야 하고 불도 매일 뽑아야 하는데 혼자서 힘들지 않아요? 힘들죠. 생전 안 해본 일이라. 차라리 이참에 살림을 합치는 게 어때요? 사실 그동안에도 마당 관리며 자잘하게 손이 가는 일들은 김씨 할아버지가 도와주고 있었다. 고 씨는 그 말이 나쁘지 않은 제안이라고 생각했다. 우리 집은 좁으니까 내가 그냥 이 집에 들어와서 살면 괜찮겠네요. 마을의 작은 빌라에서 홀로 살고 있던 김씨 할아버지. 고 씨는 새 집으로 이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모로 고 씨의 집에서 함께 사는 게 맞아 보였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김씨 할아버지가 이사 오는 쪽으로 흘러갔다.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자 고 씨는 자식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만 했다. 하지만 자식들이 이렇게까지 반대할 줄은 몰랐다.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잘 만나보라고 했지. 재혼까지 하랬어요? 누가 결혼식이라도 올린다니. 그냥 살림만 합친다는 거야. 그게 치면 결혼이지 뭐야. 딸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다. 고시는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다. 재혼 안 한다. 근데 또 재혼을 하면 뭐가 어떻다고 그러냐? 그걸 말이라고 해? 나이를 생각해. 엄마, 주변에서 주책이라고 욕하지. 이 나이에 재혼이라니. 말이나 돼? 70살은 재혼하면 안 된다는 법이라도 있니? 내 나이가 어때서 그래? 고시는 딸의 말을 듣고 웃음 섞인 분노로 맞섰다. 혼인신고는 의논한 적도 없지만 대놓고 주책이라는 소리를 들으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리고 그 할아버지 재산도 얼마 없다면서 재혼하면 엄마만 손해지. 나이 들어서 엄마 덕 좀 보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딸의 입에서 나온 말에 고시의 눈빛이 싸늘해졌다. 김씨 할아버지는 본인의 이름으로 된 빌라도 있었고 모아둔 돈과 연금 그리고 아들들에게 받는 용돈으로 생활하고 있었다. 부자는 아니어도 누구에게 빌부터 살 만큼 힘들지도 않았다. 너 말 조심해라. 그리고 내 말대로 이 나이에 손해를 좀 보든 안 보든 그게 뭐가 그리 중요하냐? 재산이 뭐가 중요해? 재산을 불려야 하는 나이도 아니고. 그러자 딸은 한층 더 화를 내며 말했다. 그럼 엄마, 자식들 생각은 안 해? 뜬금없이 튀어나온 자식들 생각이라는 말. 딸의 속내는 엄마의 재산이 김씨 할아버지에게 넘어갈 수도 있다는 불안이었다. 딸의 의중을 깨닫자 고시는 피식 웃었다. 설마 유산 때문이냐? 딸은 더욱 펄쩍 뛰었다. 엄마, 나를 뭘로 보는 거야? 엄마 걱정돼서 하는 소리지. 막말로. 그 아저씨가 엄마 재산 노리고 접근한 거일 수도 있잖아. 그런 사람 아니야. 돈이 그렇게 궁한 사람도 아니고. 그런 사람인지 아닌지 엄마가 어떻게 알아? 그렇게 해서 패가망신당한 사람 얘기 못 들어봤어? 좀 있으면 돈 빌려달라. 뭐 해달라. 그러다 뒤통수 치는 거야. 보지도 않고 그런 소리를 해? 나는 만나고 싶지 않아. 설마 사랑이니 뭐니 그런 소리 하시는 거 아니죠? 징그러워. 그런 소리 하지 마. 고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지들이 하는 것만 사랑인 줄 아나? 설령 그런 사랑이 아니더라도 남은 인생을 누군가와 함께 오순도순 외롭지 않게 지내다 가고 싶었다. 아들도 딸도 말은 번지르르하게 하지만 그 누구도 엄마 곁에서 함께 살겠다고 한 적은 없었다. 돌봐줄 마음도 없으면서 왜 엄마 옆에 누가 있는 건 또 싫다는 거냐? 아니면 정말로 유산이 줄어들까 봐 두려운 거냐? 고시는 더 이상 쓸쓸하게 혼자 늙어가고 싶지 않았다. 섭섭한 마음에 찔끔 눈물이 흘렀다. 그리고 며칠 뒤 이번엔 아들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엄마, 나도 좀 당황스러워요. 나도 이 나이에 새아버지가 생길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어요? 아버지라고 생각할 필요 없어. 그냥 엄마한테 동반자가 생긴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혼인신고는 안 하시게요? 너도 그 소리냐? 안 한다니까? 그리고 한다고 해도 그게 무슨 상관이야? 순진한 소리 하지 마세요. 그쪽도 자식들이 있다면서요. 혼인신고하면 그 사람들도 엄마 자식들이 되잖아요. 아들도 딸과 같은 말을 반복했다. 결국에는 재산 이야기로 귀결되는 대화. 너 결혼할 때 내가 집 사주니까 뭐라 그랬냐? 이제는 나 다 쓰다가 죽으라고 하지 않았냐? 아들과 딸이 결혼할 때 각각 집을 해줬다. 그때는 그렇게 말하더니 이제 와서 달라졌다. 이 오르기 전 이야기고요. 거기 태안집이랑 건물이랑 팔면 그게 얼만데요? 언제적 얘기를 하세요? 고시는 가슴이 답답해졌다. 내가 여기 내려오면서 너희한테도 1억씩 주지 않았냐? 그럼 그걸 평생 다른 집 식구였던 사람들한테도 나눠주겠다는 소리예요? 그 소리가 아니잖니. 하지만 아들과 딸의 반대는 더욱 거세졌다. 고시는 애초에 혼인신고까지 할 생각은 없었다. 그저 마지막 남은 인생을 조금 덜 외롭게 보내고 싶었을 뿐. 하지만
자식들의 속내를 알게 되니 괘씸한 마음이 스멀스멀 올라왔다. 더는 참을 수 없었다. 늙으면 사람도 아닌가? 늙으면 모든 결정을 죽는 날을 생각하여 내려야 하는가? 자신이 무언가를 선택할 자유도 없는 건가? 이러한 상황을 김씨 할아버지 역시 알게 되었다. 나도 자식이 있고 혼인신고까지 해서 서로 불편하게 할 생각은 없었어요. 그저 같이 지내는 것만 생각했지. 같이 산다고 하더라도 내 돈 써가며 살지. 돈 달라고 할 생각도 없었고요. 알아요. 참 민망하네요. 그럴 것 없어요. 정 그러면 우리 집에 들어와서 지내도 되고요. 근데 집이 작아서 불편할 거예요. 나는 그냥 이렇게 지내도 괜찮으니까 편한 대로 해요. 순수하게 오로지 마음으로 다가온 김씨 할아버지의 말. 하지만 자식들은 그런 두 사람을 멋대로 결혼시키고 멋대로 관짝에 눕혀두는 상상을 하며 분노로 불탔다. 그 나이에, 그 나이에 라는 말. 고시는 이제 그 말이 진절머리가 났다. 아들, 딸과의 통화도 이젠 하기 싫어졌다. 그러던 어느 날 김씨 할아버지와 함께 마당에서 잡초를 뽑고 있는데 아들과 딸이 예고도 없이 들이닥쳤다. 어찌나 씩씩대며 오던지 자식들이 아니라 꼭 빚받으러 찾아온 빚쟁이들 같았다. 왜 전화를 안 받아? 딸이 다짜고짜 따지며 고래고래 소리쳤다. 아들도 옆에서 한숨을 쉬며 거들었다. 바쁜데 여기까지 오게 만드세요? 내가 언제 오라고 했냐? 고씨가 김씨 할아버지를 데리고 집 안으로 들어가자 아들과 딸이 쫓아 들어왔다. 여기 계시니까 차라리 잘 됐네요. 이참에 탁 터놓고 얘기해요. 나는 할 말 없으니까. 바쁘면 올라가 봐라. 엄마, 정말 동네 창피하게 왜 이러세요? 아들도 노려보며 거들었다. 70대 노인들이 재혼하겠다고. 그게 우습지 않아요? 아들이 말문이 막힌 듯 머뭇거리자 딸이 다시 쏘아붙였다. 꼭 이렇게 자식들 눈에 피눈물 나게 하면서까지 이 아저씨랑 재혼을 해야겠어? 고시는 순간 어이가 없었다. 누가 누구 눈에서 피눈물 나게 했다는 말인가? 부족함 없이 키웠다고 생각했고 남편과 함께 그동안 모아온 돈, 남편의 보험금까지 다 털어 시집장가 보냈다. 그런데 살던 집값이 올라 돈이 생기자 이렇게 혈안이 되어 달려들 줄은 몰랐다. 내가 너희한테 못해준 게 뭐가 있길래 피눈물을 흘리냐? 뼈 빠지게 일해서 공부시키고 집도 해주고 다 해줬잖아. 이제는 내 인생 살아보려 하는데 뭐가 문제야? 지금 피눈물 나게 하고 있는 건 너희들 아니냐? 왜 이제 와서 재혼 같은 걸 해서 일을 복잡하게 만들어? 도대체 그 나이에 무슨 재혼이야? 왜 이른 살은 원하는 대로 살면 안 되는 거냐? 손주들 보기 부끄럽지도 않아? 할머니가 결혼한다고 하면 애들이 놀라 자빠지겠다. 점점 험악해지는 분위기. 김씨 할아버지가 나섰다. 그러지들 마세요. 우리는 애초에 혼인신고 같은 것도 하려던 게 아니니까요. 걱정하는 그런 일 안 생길 겁니다. 딸이 눈을 번뜩이며 말했다. 그래요? 그거 잘 됐네요. 그러면 지금 각서 쓰세요. 딸은 가방에서 웬 서류 뭉치를 꺼내들었다. 읽어보니 혼인신고를 절대 하지 않고 고시의 유산도 한 푼도 가져가지 않겠다는 내용이었다. 고시는 어이없어 헛웃음을 지었다. 아예 지금 확 죽어버리라고 고사를 지내지. 그러니? 아니에요. 내가 사인하면 되는 거지요. 뭐하러 그런 거에 사인을 해요? 고시는 참을 수 없는 수치심에 김씨 할아버지를 쳐다봤다. 할아버지의 얼굴도 창백했다. 사인하신다니까 왜 그래요? 엄마, 나중에 마음 바뀌면 어떡해요. 언감생심. 참으로 무례한 언사. 그 말을 들은 김씨 할아버지의 표정도 굳어졌다. 사인할게요. 그런데 그 전에 이 말 한마디는 해야겠네요. 나도 나 사는데 부족함 없고 우리 아들 둘도 변호사 세무사라. 먹고 사는데 지장 없고 내가 가진 건 내 아이들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 집도 돈도 나지 않아요. 그 말에 고시가 참지 못하고 딸이 꺼낸 서류를 마구 찢어버렸다. 너희 그냥 이 집에서 나가라. 이게 무슨 행패야? 엄마, 우리한테 왜 그래? 도대체 엄마 왜 이렇게 변했어요? 그럼 내가 잘했다고 할 줄 알았냐? 해줄 만큼 해줬으면 이제 엄마 행복을 위해 살라고 격려는 못 해줄 망정. 지금 이러고 있는 게 사람이 할 짓이니? 혼인신고 안 한다고 분명히 말했잖니. 그렇게 바쁘다고 자주 오지도 않았던 애들이
둘이 시간 맞춰서 내려온 것도 황당하다. 그건 엄마가 웬 아저씨한테 코가 꿰어 있으니까. 그렇지. 엄마, 선택해. 저 아저씨야, 우리야? 나이도 먹을 만큼 먹은 딸의 철없는 말. 고시는 할 말을 잃었다. 내가 이 사람과 결혼을 안 하더라도 너희는 선택 안 하란다. 나도 엄마보다 돈이 우선인 자식들은 필요 없다. 아들이 옆에서 끼어들었다. 뭐예요, 엄마? 그럼 앞으로 손주들도 못 볼 텐데 괜찮겠어요? 너희들은 그럼 내 재산도 못 갖게 될 텐데 괜찮겠냐? 둘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다. 손주를 못 본다고 협박하는 자식은 내 자식 안 하는 게 낫겠다. 그리고 누가 들으면 내가 큰 부자라도 되는 줄 알겠다. 근데 누가 알면 창피해 말도 못해. 어서 썩 꺼져라. 그렇게 아들과 딸을 쫓아내버렸다. 씩씩대며 쫓아냈지만 흐르는 눈물은 도저히 참을 수 없었다. 그래도 다른 건 몰라도 사랑 주며 인성 바르게 키웠다고 생각했는데 돈 앞에서는 장사가 없는가 보다. 무조건 주기만 했더니 이제는 안 준다고 엄마를 윽박지르는 자식들. 그러나 저렇게 키운 건 다름 아닌 고시 본인. 누굴 탓하겠는가? 김씨 할아버지가 고시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위로했지만 할아버지의 표정도 착잡했다. 이 나이에 자식 또래들에게 안 좋은 취급을 받으니 당연히 기분이 상할 수밖에 없었다. 그날 밤 아들과 딸이 돌아간 뒤 고시는 홀로 눈물을 훔치며 누워 있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띠링, 딸에게서 온 문자였다. 엄마, 우리가 말이 격했다는 거 알아. 요즘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잖아. 근데 엄마가 그 남자한테 푹 빠져서 우리한테 필요 없다고 하니까 너무 충격적이었어. 그 아저씨가 만약에 거기에 사인 안 한다고 했으면 당연히 엄마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거잖아. 우리가 돈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야. 그도 남은 인생. 딸 자식도 안 보고 살면 마음이 편하겠어? 다시 잘 생각해봐. 그 아저씨랑 사는 게 좋은지, 손주들 보면서 우리랑 오고 가며 지내는 게 좋은지 끝까지 자신들이 옳았다는 내용이었다. 고시는 긴 숨을 내쉰 뒤 천천히 답장을 써내려갔다. 너희들은 꼭 내가 곧 죽을 것처럼 말하는데 엄마 아직 70살밖에 안 됐다. 아픈 데도 없으니 앞으로 1에서 2년 살다 죽을 것도 아닌데 나도 내가 같이 있고 싶은 사람과 하고 싶은 것 하면서 지내다가 가는 게 뭐가 그리 잘못됐냐? 너희에게 돈을 안 준 것도 아니고 나 죽으면 당연히 모든 것들이 너희 것 아니냐? 혼인신고도 안 한다고 하지 않았니? 그런데 너희가 불안하다고 반대했지. 나는 너희 낳고 내 인생도 없이 평생을 살았다. 그런데 나도 너희처럼 젊을 때가 있었고 엄마이기 이전에 꽃다운 삶을 살았던 여자였다. 너희가 너희 인생이 소중하듯이 나도 내 인생이 소중하다. 내 인생 대부분은 너희에 의해 흘러갔지만 인생의 마지막 장은 내가 직접 써내려가련다. 그러니 더 이상 아무 말 말아라. 너희가 놀러 온다면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겠지만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슬퍼하지 않으련다. 잘 지내거라. 메시지를 보낸 고시는 창밖으로 천천히 시선을 옮겼다. 붉게 지는 노을빛이 그녀의 눈가를 적셨다. 그리고 고요히 웃었다. 그녀의 마음속에선 더 이상 미련도 후회도 없었다. 이제는 진짜로 자신의 삶을 위해 살아갈 것이다. 고요하고 따스한 인생의 마지막 장을 자신의 손으로 끝! 고시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천천히 눈을 감았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붉은 노을빛이 방 안으로 잔잔히 스며들며 긴 세월 동안 가슴에 맺혀있던 슬픔을 녹여내는 듯했다. 아들, 딸의 말처럼 젊음은 지나갔지만 그보다 더 아쉬운 것은 자신의 인생이 늘 가족 뒤에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남편을 위해, 자식들을 위해,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을 위해 살아온 지난 세월. 하지만 정작 고시라는 한 사람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동안 미뤄두었던 자신의 이름을 이제서야 되찾은 기분이었다. 고시는 조용히 커튼을 걷었다. 붉게 물든 하늘과 멀리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 노을 아래 김씨 할아버지가 마당에서 잡초를 뽑고 있었다. 그 뒷모습이 왠지 모르게 따뜻하게 느껴졌다. 누군가와 함께 늙어간다는 것.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고 같은 풍경을 보며 웃고 작은 말다툼도 하며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이 아닐까? 내가 그토록 원했던 건 이런 거였구나. 고시는 그제야 깨달았다. 아들, 딸이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 손주들을 못 볼 수도 있다. 하지만 그렇게까지 마음을 갉아먹으며 자식들에게 맞춰 살 필요는 없었다. 이제는 누구를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닌 나 자신을 위한 시간. 비록 뒤늦게 찾아온 자유였지만 더 늦기 전에 움켜쥐어야 했다. 그 순간 마당에서 김씨 할아버지가 그녀를 올려다보며 손을 흔들었다. 고시는 살며시 미소 지었다. 그 미소에는 오랜 외로움의 끝에서 마침내 찾은 따뜻한 온기가 담겨 있었다. 고시는 창을 닫고 마당으로 천천히 내려갔다. 김씨 할아버지가 웃으며 말했다. 내일 바닷가나 갈까요? 새벽 파도가 그렇게 예쁘다던데요. 고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이제 나도 보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다 하면서 살 거예요. 둘은 그렇게 손을 맞잡았다. 저무는 태양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는 길게 늘어져 있었다. 그리고 그 그림자 속에는 혼자가 아닌 함께 살아갈 이들의 온기가 고스란히 배어 있었다.